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적금 들어라, 연금 들어라 라고 말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노후 대비가 사회생활의 모든 세대의 고민이죠. 지금 현재는 뭐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가입 가능한 2대 연금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대표님도 주변에 이렇게 사회초년생들한테 적금 들어라, 연금 들어라라고 이야기해 보셨나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적금, 연금도 중요하지만 주식도 다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취업부터 하고 소득을 만들어라. 이걸 더 많이 얘기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2대 연금 플랜 이게 뭐 굉장히 새로운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새로운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연금을 원래는 대부분 다 5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기 전에 내 노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뭐 부족한 건 없나, 뭐 추가로 더 준비할 게 없나라고 하시면서 그때 뭐 IRP, 연금보험, 국민연금 체크하시거든요.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본인 노후 준비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식을 보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네. 아니 우리 때야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 과정에서 사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자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노후를 사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뭐 20, 30년 후를 보니까 얘가 앞으로 노후가 됐을 때 보니까 국민연금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지. 그다음에 뭐 딱 보니까 이렇게 뭐 직장도 좀 번번치 않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아이 앞으로 이름 연금을 좀 가입하는 게 어떨까를 고민하시는데 아이한테 그냥 주긴 그렇고 이거를 이제 부모님과 같이 나눠서서 부모님이 받다가 아이가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을 플랜하게 되면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2대 연금 플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금 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가 있는데 2대 연금 플랜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를 자녀로 합니다. 자녀로 해서 아이가 이제 피보험의 목적이 돼가지고 아이의 연금을 가입해 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아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약자가 돼가지고 부모가 돈을 내주고 아이가 연금을 이제 아이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가 되면 부모가 받는 겁니다. 그 연금을 좀 일찍 개시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부모가 70세쯤 되면 아이는 한 40세 될 거잖아요. 40세, 45세에 연금을 개시해가지고 부모가 받아서 쓰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아이가 이어서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부모가 받다가 자녀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플랜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2대 연금 플랜이라고 좀 명명을 따로 이렇게 뭐 컨셉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증여세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네. 일단은 그거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계약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보험은 피보험자, 수익자, 그러니까 뭐 보험의 목적, 돈을 누가 받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누구인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살아계시면 뭐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그 연금을 계약자가 부모가 내서 자녀가 피보험자지만 부모가 받기 때문에 따로 증여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니까. 근데 내가 낸 걸 생전에 자녀가 받으면 증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대 연금을 그렇게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일단 부모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녀가 받게 하는 거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계약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때 이제 상속이 발생하죠. 그래서 현재 쌓여있는 그 연금에 쌓여있는 금액 또는 납입하는 보험료 이 정도의 금액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세라는 것이 뭐 최근에 뭐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좀 약간 더 기준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 기준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넘겨주는 금액 자체도 다 합산돼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한 가지 2대 플랜에서 또 하나 뭐가 가능하냐면 자녀가 소득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어린 뭐 10살, 20살이 아니라 뭐 20살 이상 소득이 있다면 2대 플랜을 설계할 때부터 자녀를 계약자로 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계약자고 자녀가 돈을 내는 겁니다. 본인이 돈이 있으니까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좀 일찍 개시해서 부모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플랜으로 설계하게 되면 자녀가 돈을 내고 자녀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상속이라는 건 발생하진 않죠. 이렇게 약간 좀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모의 연금을 자녀가 이어받는다라는 개념이 아직 딱 와닿지가 않아서 모든 연금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연금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든 연금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금 상품이 2대 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가입해서 내가 받는 것인데 내가 가입을 할 때 나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시켜줘서 자녀 걸 뺏는 거죠. 중간에 잠깐. 그래서 부모가 받다가 나중에 자녀가 이어받도록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2대 플랜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열심히 이렇게 많은 목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한 게 뭐냐면 2대 플랜이 부모가 예를 들면 부모가 55세고 자녀가 예를 들면 20살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55세인 부모의 이름으로 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55세, 60세, 65세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받잖아요. 이러니까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액을 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가지고 일찍 개시하게 되면 뭐 자녀가 30살, 40살에 개시하게 되면 사실 그 연금을 받아서 그걸 부모가 쓰는지 자식이 쓰는지 보험회사는 모르고 일단 누가 연금을 개시하냐고 봤을 때 젊은 친구가 30살, 40살에 연금을 개시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은 60세, 70세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살 날이 50년, 6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대 연금 플랜이 부모가 받다가 자녀가 이어받는 플랜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부모가 직접 가입하시는 것에 비해서 연금액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걸 가지고 한 잔을 혼자 먹는 거하고 둘이 나눠 먹는 거하고 결국 반반밖에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대 플랜을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만약에 이제 자녀가 받지 않고 부모가 받지 않고 나중에 자녀가 받게 된다면 이제 자녀 이름을 일찍 가입한 거니까 대신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되게 늘어지기 때문에 한 자녀가 60세, 65세 이후 가입하게 되면 연금 가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큰 연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제 어차피 그 일은 상속세가 발생한다는 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조삼모사 아닌가요? 음. 약간? 왜냐하면 상속세를 언제 낼 거냐, 또 그다음에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은 남이 받을 거냐. 근데 그리고 대체적으로 연금보험이다 그러면 저희가 딱 생각할 때는 이게 일찍 사망하면은 이제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보험료를 살아있는 동안 좀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아니야. 내가 사망을 하더라도 자식한테 가.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속 줘야 되니까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보험 이제 가격 책정할 때 다 네. 반영이 돼서 되게 조금밖에 안 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2대 플랜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단점이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일반적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대 플랜 말고 부모님이 본인 연금을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에 그 연금을 자녀에게 이어줄 수 없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2대 플랜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연금이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자녀에게 계속 지급되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제도 중에서 부모님이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연금을 자녀에게 이어주는 경우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개인적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남아있는 잔액이라든가 일부 보증기간 이내의 금액을 자녀에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 보증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고요. 그 금액 전부 다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따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거든요. 근데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만 지급되고 자녀에게 지급하려면 자녀가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자녀가 컸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배우자가 지급받고 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자녀에게 뭐 지급되는 2대 플랜 이런 건 좀 그렇고요. 퇴직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런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배우자가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배우자에 한해서만 승계를 받는 것일 뿐이지 자녀가 승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 본인 명의로 가입하신 것은 돌아가시는 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그 돌아가시는 순간 쌓여 있는 잔액에 대해서 전부 다 상속에 포함돼 가지고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개인의 자산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안 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상속세가 발생할 일이 없지만 실제로 개인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은 어차피 내가 는 돈 내가 주식 투자하고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주식 펀드가 있는 거여서 그냥 자식이 그냥 상속받는 거죠. 그냥 더하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예금을 특별하게 상속받는 거나 부동산 상속받는 거나 똑같은 주식 거죠. 상속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이것도 그냥 상속은 된다. 개인연금,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은 상속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남아있는 금액은 전부 상속 상속이 재산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된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뭐 2대 연금으로 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뭐 혼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부모님이 언제 사망하실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네.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걸로 유불리를 따져야 될까요? 사실 이대연금을 설계하는 분은 자녀가 설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 네, 다 네.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니까 네, 그렇죠. 설계를 하시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본인 스스로 연금이 다 준비되어 있다. 내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연금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식 이름으로 연금을 가입해주고 나중에 그걸 또 뺏어 쓰겠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불리할 수 있고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대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따로 잘 얘기는 안 드리지만 자녀가 지금 10살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앞으로 연금을 가입해 놨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연금을 수령하려고 보니까 30살, 40살이 되면 그 전까지는 내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30살, 40살이 되면 내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남편이죠. 그렇죠? 딱 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 그 배우자가 와서 보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연금이 있는 겁니다. 너 연금 잘 가입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야 근데 자기야 엄마가 내 연금 뺐은데 그러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쉽게 그렇게 받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대연금 가입하신 이후에 나중에 결국 자녀가 계속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설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냥 이대연금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이대연금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수익자만 그냥 바꿨다 넣었다 하는 거지 실제로 이대연금이라고 볼 수 없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약자를 부모로 하고 네. 피보험자를 자녀로 함으로써 이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내주시는 거고 그런데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계약자를 자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자녀가 어린 경우에 이렇게 이대연금을 하셨게 되면 자녀연금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속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을 물릴 때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연금을 받을 금액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재산 평가에 있어서 일부 좀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납입 원금을 넣었는데 개인연금 같은 걸 해서 주식 투자 잘했어요. 네. 그래서 엄청 불었어요. 커졌어요 금액이. 그래도 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대 연금 플랜이 가능한 것은 사실상 연금 보험만 가능합니다. 연금 보험만. 네, 연금 보험만. 그래서 연금 보험에서 불렸다 하더라도 납입 원금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연금 펀드나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구조가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처음 가입할 때부터 그냥 애 이름으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부모 자식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예금이나 주식을 살 때는 뭐 통장은 부모 이름 만들고 거기에 애가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딱 은행이나 증권사의 계좌는 딱 1인 1명이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는 이대연금은 증권사 은행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업비라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되게 크지 않나요? 그러면 네. 맨날 뭐 보험 이렇게 해지하면 원금보다 안 조금 주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내가 가입해서 내가 받는다 그러면 뭐 한 10년 후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녀 명의로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간에 해지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금을 설계하거나 가입할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해지할 거면 사실 안감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 못 받죠. 뭐 상품에 따라 다른데요. 네. 뭐 수익이 났으면 원금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금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는 뭐
해지하지 않고 연금 받는다는 조건에서는 좋은 연금들이 있는데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죠. 짧게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2대 연금이 결국에는 좀 부수적인 보완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더 메인이 될 만한 뭔가 부모가 자녀들을 챙겨줄 수 있는 네. 어떤 연금 팁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금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것은 부모 연금은 부모 명의로 설계하고 자녀 연금은 자녀 명의로 설계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2대 연금 플랜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부모가 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연금 전문가지만 아까도 초반에 첫 질문 주셨는데 어린 자녀가 굳이 연금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린 자녀에게 오늘 좀 전에도 방송 보셨겠지만 연금을 가입시켜 주는 것보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는 것이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연금을 해주는 것, 주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자녀는 공부를 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제 방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 연금 가입 물어보는 젊은 청년이 있으면 한 달에 30만 원 연금 준비할 돈으로 학원 다녀라. 무슨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뭐 무슨 학원 다니든 기술을 배워서 기술을 배워라. 평생 먹고 살 기술을 만들면 그게 더 큰 연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근데 어린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MZ 세대들을 보면 투자에 너무 열심인 거죠. 코인, 주식, 네. 뭐 다에 대해서 너무 열심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본업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솔직히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래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되게 헷갈려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리 인권도 그렇고 살면서 느꼈지만 소득이 내가 일해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투자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 것이지. 파이어족처럼 일을 그만두고 투자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투자가 성공할 것인가? 이게 매일같이 주식을 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잘 우리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근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